자, 어제 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방송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나갔었을 텐데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제는 이제 휴강을 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보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봉추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정민정님 아까 인사드렸죠. 네, 김정우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지수가 흔들리는 이유, 그죠? 어제 보면은 지수가 장중에 금요일이었죠, 그죠? 네, 장중에 2% 넘게 이제 급락하다가 이제 코스피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거의 하락폭을 많이를 했죠,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장중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걸 장중 조정이라고 부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3월달이죠. 네, 3월달에 보통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같이 이제 들으시고 네, 꼭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몬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러브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그럼 이제 지수부터 볼까요? 네, 요즘에 오늘은 뭐 저기 그 토요일이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이내에 네,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고 끝날 거니까요. 네,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지난주 일주일 동안 증시가 어땠냐면요. 설 명절 끝나고 온 거죠, 그죠? 설 명절 끝나고 와서 뭐 특별하게 그런 게 없었어요. 보시면 설 명절 전에가 이제 월, 화, 수 3일이었죠, 그죠? 네, 그리고서 이제 연휴 쉬고 왔는데 보시면 설 명절 전이 여기입니다. 보시면 뭐 큰 등락이 없죠,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제 신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설 명절 끝나고 와서 양봉이 나왔죠. 이건 코스닥이에요. 양봉 나오고 옆으로 돌리다가 금요일날 예 돌멩이님하고 지화관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다가 목요일날 조금 하락하더니 금요일날 장중에 마이너스 2.3%까지 급락을 시켰다가 네, 감아 올렸죠, 그죠? 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네. 개인 혼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한 1%만 이상 하락해도 되게 놀라시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주식을 오래 하시면요 마이너스 한 3% 정도 떨어져야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뉴스를 좀 봐요. 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급락을 하면 무슨 일이 있나 인터넷 검색도 하고 뉴스도 확인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마이너스 한 1%만 빠져도 뉴스 검색하시는데 그거 아무리 뉴스 검색해도 이유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마이너스 1%짜리 하락은 일반적인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금요일 날 좀 흔들었는데 요즘에 개인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세요. 예. 혹시라도 지수가 조정이 올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막상 증시를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부자 나라에 속해요. 그렇죠, 그죠? 네. 잠깐만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에 속하죠, 그죠? 잠깐만요. 네, 부자 나라에 속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하고 좀 같이 가겠죠, 그죠?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자, 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다우지수 보시면 어때요? 떠 있죠? 뭐 급락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나스닥 지수 괜찮죠? 이게 지금 위험해 보이세요? S&P 500 지수 괜찮죠, 그죠? 네. 독일 증시 멀쩡해 보이지 않으세요? 왠지 한번 상승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차트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중요해요. 네. 딱 봤을 때 왠지 올라갈 것 같죠, 그죠? 네. 뭐 불안해 보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는요. 이게 불안해 보이세요? 그런 거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수급이 되게 안 좋은 거고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수급이 좋은 거예요. 네? 차트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딱 보는 순간 괜찮아 보이시면 수급이 좋은 거고 나빠 보이면 수급이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본은요. 여기는 조금 최근에 세게 올라갔죠, 그죠? 여기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중국은요. 상승 시작한 거죠, 여기는. 주요 선진국이나 신흥국들이 올라갈 때 중국은 별로 간 게 없어요. 안 갔어요. 확실하게 미국의 바이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홍콩 항생지수, H지수 잘 가죠? 네. 호주요? 괜찮죠? 인도 좋죠? 브라질 괜찮잖아요. 인도네시아, 대만 멀쩡하죠. 유럽 증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유로스톡스 멀쩡하죠? 그렇죠? 네. 뭐 잘못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시냐 이거예요. 한국 코스피 지수 괜찮잖아요. 물론 이제 지수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두 가지를 합치면 그래요. 지수가 지금 전 세계 증시에 따라서 잘 횡보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떨어져도 차트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 돈 버는 거고요. 살짝 눌렀다 가면 돈을 바로 버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주식을 사셨어요. 지수가 올라가고 뭐 지수 안 가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돈 버는 거고요. 살짝 떨어졌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말장난 같다고요? 아니요. 네. 바로 가면은 수익이 좀 덜 납니다. 김치도 바로 이렇게 김장철에 이렇게 바로 이제 먹으면 또 맛있는 김치가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익혀야지 맛있잖아요. 좀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살짝 눌렀다 가는 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더 많이 가려고 살짝 눌렀다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더디게 나는 건 있지만 더 많이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맨날 그냥 증시 조정올까봐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 그래 맞다. 바로 가면 뭐 바로 수익 나는 거고 조금 눌렀다 가면 수익이 더 나겠구나. 맛있는 그런 이제 수익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수는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장중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근데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5%까지 나름대로 하락을 좀 강하게 하다가 뒤에 후반부에 이제 플러스로 돌려 세웠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걸 보면 돼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요거를 시간대별로 보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을 얘기해 드릴까요? 거래소부터 보죠. 네.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파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가 아침 9시고 여기가 이제 오후 3시 반이 요 정도예요. 네. 여기가 오후 3시 반인데 장 종료죠, 그죠? 네, 3시 30분. 네. 아침에 이제 그 한 10시 넘어가니까 10시 전후로 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락했겠죠. 이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예요? 분차트랑 거의 똑같겠죠. 네. 코스피 분차트를 보시면 네. 잠시만요. 아침에 조금 옆으로 돌다가 쭉 떨어지죠. 네. 떨어졌다가 V자로 반등 나오고
돌리다가 또 올라갔죠. 그렇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의 아까 수급을 다시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죠.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어요. 근데 여기 초록 녹색이 기관인데 기관이 사들어오죠.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다가 자기들이 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쪽을 끌어올린 거는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기관이에요. 뭘 샀어요. 뒤에서 열심히. 근데 보면은 선물 쪽을 좀 많이 산 걸로 보이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이 그 하락이 더 깊었죠, 그죠? 보시면 아침에 쭉 밀었다가 올라왔는데 아까 마이너스 한 2.5%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죠? 네. 이거를 다시 아까 거랑 보세요. 여기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팔았죠, 역시, 그죠? 네. 같이 팔다가 누가 많이 팔았냐면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았어요. 네. 코스닥 쪽에 그 금요일날 저점이 11시 반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11시 반이에요. 요즘. 그리고 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들어오죠. 네. 그리고 끌어올려놓고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날 하락했다가 올라온 거는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다가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중 조정이라고 해요. 장중 조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장중에 9시부터 오후 3시 반 사이에 조정을 좀 줬다가 장 끝날 때는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중에 하락시켰다가 끝날 때는 이제 원래대로 올려놓고 끝났으니까 일본 캔들은 이렇게 생겼겠죠.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세력들이 아주 그냥 제대로 눌렀다가 자기들이 사서 끌어올렸다는 뜻이니까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중 조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 끌어올릴 때 이 끌어올린 주체가 만약에 개인들이 뭔가를 사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런 문제가 되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개미들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개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슨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세력하는 걸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합이 잘 안 돼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특히 돈 관련되면요 단합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뭐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적도 거의 없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만약에 끌어올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냐면 장 후반부에 지수를 회복시킨 주체가 누구냐면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뒤에서 이 사람들이 끌어올렸어요. 뭐를요? 지수를. 그래서 이거를 아래 꼬리가 달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중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거래가 좀 상당히 많긴 많은데 만약에 이런 캔들 있죠? 이런 캔들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터졌으면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에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매도세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우세했으니까 윗꼬리 달고 떨어졌겠죠, 그죠? 근데 아랫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 회원들한테 해드려요. 우리 회원들한테. 왜냐고요? 중요하거든요. 네. 중요하다고. 이런 게 나오면요. 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이렇게 나오고 그냥 끝나요. 끝.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돌리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큰 추가 하락이 안 나올 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코스닥, 이건 코스피죠. 이건 코스닥에서 봐야 돼. 코스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별로 뭐 큰 하락 안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장중 조정이라기보다는 투매죠. 네. 투매 나올 때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근본적으로 하락할 때가 아니죠. 횡보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래량도 많고.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정인지, 예? 아니면 외국인하고 기관 이 사람들이 개인들 놀래켜가지고 물량을 뺏은 건지,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라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흔들었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요즘에 개인들 분위기가 되게 싸해요. 싸해요. 무슨 진짜 그 월화의 공동묘지 옛날 그런 막 그 남양 그 특집 영화 있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 네.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요. 무슨 공동묘지 같아요,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싸한 이유는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주식하는 분들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수익이 잘 안 날 때. 근데 이례적인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저희 단톡방. 우리 단톡방 회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팔았는데 자꾸 더 가서. 단톡방은 뭐 단기 매매하는 데니까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매매를 좀 잘하시겠죠, 그죠? 아예 뭐 20-30%씩 났으니까 만족하고 팔았더니 뭐 상한가나 더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네, 대부분 주식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때 분위기가 싸요. 손실 나고 그러면 뭐 손실이 많이 나고 그러면 거의 막 진짜 아수라장입니다. 내 돈 돌려줘 막 이러면서 막 그 진짜 시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막 폭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아수라장 됩니다. 이거는 뭐 폭락도 아니었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폭락이 들어오면요 아수라장이에요.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옆으로 돌리면서 수익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하다니까요.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이게 시장 흐름을 짚는 법이라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손실 안 나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큰 손실 나는 거고, 여기서는 목소리가 크고요. 여기는 분위기만 싸요. 그러다가 이제 인내심을 잃고 여기서는 손절을 하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인내심을 잃고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 순간 손절하든지 던지든지 뭘 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수익이 안 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갔다가 들이밀어버린 거예요. 슥. 코스피 지수는 1.5%까지 빠지고 코스닥은 2% 넘게 빠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분위기도 싸하고 다음 달에 공매도 시행 뭐 연장되긴 했지만요, 그죠? 네, 그거에다가 막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흉흉한 거예요 지금. 딱 좋지 않나요? 세력 입장에서 딱 좋죠. 살짝 턱 건드렸더니 짜증을 내면서 주식을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가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누가 뭘 그렇게 많이 샀길래 네? 이런 거래량이 터졌을까요?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주식할 때는, 주식 투자할 때는 승질내시거나 짜증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뭐 짜증내는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실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심리 싸움에서 졌다는 뜻이에요. 막 조급해 하시는 거 있죠? 빨리빨리 승리하려고. 그것도 진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의 평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심리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승질내고 짜증내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짜증내거나 승질내시면 안 돼요. 불안해하셔도 안 되고. 아무튼 이 흔든 게 뭐라고요? 장중조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런 설명을 딱 들으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나 하수들은 그래요. 지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조정의 시작인 가장 답답한 질문이 이거예요. 조정의 시작인가요? 요거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정과 투매는 폭락이죠. 폭락. 조정과 폭락 이런 거 입이 없다니까요. 네. 조정이 왔을 때는 얘기를 절대 안 해줘요. 입이 없어요. 눈만 있다니까요. 네. 눈짓으로 이렇게 힌트는 주는데 절대로 나 뭐 조정 온다고 얘기 안 해주고 와요. 아셨죠? 네.
그거 꼭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싸한 시기거든요. 네, 언제까지 싸하냐면 3월 한 중순까지 잡으시면 돼요. 뭐 개인들은 근데 이제 3월 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들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분위기가 싸요. 지금 2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분위기가 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싸하다고 주식을 안 사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왜냐면 씨를 뿌려야지 수익이 나실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려야지 땅에서 뭐라도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추를 심으셨으면 그죠? 상추가 나오는 거고, 고추나 아니면 뭐 나무를 심으셔서 나무도 그 씨 뿌려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생묘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뿌려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죠. 단기를 원하면 하루 이틀, 수익을 원하면 1, 2주, 그죠? 네, 중기를 원하면 그 이상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는 내내 짜증내면서 들고 있으면 그게 수익이 나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 안 뿌리고 분위기 좋아지면 할게요. 안 돼요. 그럼 늦어요. 늦는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고추 농사 있죠? 고추를 그 중부지방에서 이런 비를 자주 드는데, 중부지방에서 옛날에 그 밭에다 심는 시기가 어린이날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날. 좀 더 빨리 하는 데도 있지만 어린이날 심는데요. 통상 왜 어린이날 심는 줄 아세요? 자, 주식이랑 관련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 드릴게요. 왜 어린이날 심을까요? 네, 맞아요. 날이 따뜻하니까. 4월달도 좀 따뜻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중부지방 얘기예요. 중부지방 약간 위아래 그 온도차가 다르니까. 4월달에는 왜 안 심냐면 설이 내릴 수 있거든요. 설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 그 고추 묘종을 밭에다 심었는데 낮에는 날이 따뜻해요. 뭐 20도 막 이래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딱 심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설이 내렸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동사 얼어 죽는다고요. 끝. 실제 저걸 봤어요. 죽진 않았는데 키가 안 커요. 고추가 원래대로 크면 그 길이가 이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고추가마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만하더라고요. 심었을 때 그 상태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설이 맞았어. 왜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빨리 심었다 이거예요. 종목도 너무 빨리 사면 설이 맞아요. 이 얘기하려고 이거 꺼낸 거예요. 종목을 너무 빨리 사면 설이 맞는다고요. 때가 있다니까요, 다. 왜 5월 어린이날 심으라고 하겠어요? 그때는 설이가 내리질 않으니까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5월 달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요. 고추는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씨를 뿌려요. 농사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2월 달에 그 따뜻한 온실 있죠? 거기서 씨를 뿌려가지고 어린 그 묘종을 키운대요. 그걸 키워가지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그걸 이제 밭에 나가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개월 전에 미리 씨 뿌려놓는다고요. 세력이 이런 식으로 매집해요.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막 상한가 먹기를 원하시죠? 세력은 최소한 보통 일반적으로 2, 3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씨 뿌려놓고요. 자기들이 길러요.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걸 이제 재료를 딱 붙여서 급등시키는 거예요. 세력은 그렇게 하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분들은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안 나오면 승질을 내세요.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건 도둑의 마음 아니냐. 네? 세력도 2, 3개월씩은 보통 매집을 하는데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을 우리가 잘 사가지고 운이 좋게 그날 바로 상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력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왜 자랑을 해요? 그죠? 우린 감사할 뿐이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고추의 비율을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씨 언제 뿌려야 된다고요? 2월 달에요. 지금 몇 월 달인데요? 2월 달이잖아요. 진짜 부지런한 농부는 2월 달에 씨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아무거나 뿌리겠어요? 고추도 그 품종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청양고추를 심을지 그냥 일반 풋고추를 심을지 아니면 그 뭡니까 꽈리고추도 있죠 이런 걸 심을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파프리카를 심을지, 그것도 고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아사기 고추를 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다 다르다. 미리 또 계획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하는 거죠. 세력들은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괜히 지수가 하락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집을 하시고 나면 이제 3월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어떻게 급등하는지 궁금하시죠? 그죠? 유튜브 쪽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잠깐만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북한군, 이거 북한군 사진인데, 네, 북한군 사진입니다. 북한군.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는데 다연장 로켓포라는 거 아시죠? 방사포. 네. 개별주 날아갈 때 여기서 그냥 날아가듯이 로켓포 날아가듯이 막 일제히 날아갑니다. 다다다다닥 거리면서.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개별주들이 올라갈 때는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요. 네? 일제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사진으로 갖고 왔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서 이제 불쏘면서 가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런 거 있죠. 잠깐만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사진까지 갖고 왔겠어요. 진짜로 종목도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쏘고 가. 옛날에는 그냥 한꺼번에 쫙 쐈는데 쏘고 좀 이따 또 쏘고 계속 그래요. 네. 예, 돈 많이 넣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이래가는 거예요. 네. 준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쉬고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제 그 금요일날 증시가 막 좀 이렇게 흔들어놨길래 어제 저녁 때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힘들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 이제 10년 넘게 하면서 경험인데 사람들이 1년 12달 중에 언제 가장 힘들어하냐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11월, 12월 그때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연말쯤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이겨내신 분들이 한 2, 3월 달쯤에 조금 힘들어하세요. 2월 달에. 2월 달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왜 힘들어하냐면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종목을 뭘 갖고 올까요? 저번에 그 실라이스 기업 얘기할까요? 서현 갖고 얘기하면 되겠다. 서현 같은 거 갖고 얘기하면 11월, 12월 달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차트가 보통 이래요. 11월, 12월 달에. 여기 옛날에 실제로 그랬거든요. 네. 희마리가 없어요. 바닥을 찍는다고 희마리가 없어서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세요. 11월, 12월 달에. 1, 2월 달에는 왜 힘들어하냐면 들었다가 놔버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갈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1, 2월 달에는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3월 달에 왜 힘들어할까요? 종목들이 안 가세요? 천만에요.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3월 달에는 왜 힘들어할까요? 팔았는데 날아가니까.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확 가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조금만 더 갖고 있을 걸. 3월 달엔 그래서 힘들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음주 소비량이 언제가 고점이냐면 3, 4, 5월 달입니다. 왜요? 팔았던 게 쫙 저기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네. 아니 뭐겠어요. 살려고 그랬는데 안 산 거 있죠? 네. 그거 막 날라가면 이제 또 술 한잔 하시는 거예요. 네. 3월 달하고 4월 달하고 5월 달에 저녁 방송하면 이상하게 저녁 방송 인원이 좀 줄어듭니다. 왜요? 술 드시는 거예요. 그때 저 양반 얘기 들을 걸. 나중에 후회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씨를 좀 뿌려놓으실래요? 씨 뿌려놓으세요, 그죠? 네, 지금 씨를 뿌려놓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하신 분들 있죠. 농사 지시는 분 중에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사업가처럼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농사만 져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뭐냐면 한겨울에 안 놀아요. 뭘 해요. 뭐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뭐 내년에 어떤 농사 지을까 쭉 뭐 시장 조사하고 시장 조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성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좀 게으르신 분들은 뭐 하냐면 한겨울에 고스톱 쳐요. 맨날 고스톱이에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추운데 뭘 해요. 맨날 고스톱 쳐요. 술 먹고 모여서 소주 먹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실 때 뭐 그냥 그렇겠죠, 그죠? 네.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하고 노력하지 않은 분들하고 나중에 그 결과의 차이는 크더라 이거죠.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추울 때, 잘 안 보일 때, 네. 남들이 답답해할 때 있죠? 네. 그때 좀 불안해 보일 때, 네. 그때 열심히 노력하시고 더 매집하시고 투자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보강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자, 3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월요일날 이제 다음 주 월화수목금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종목들을 이제 매집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런 걸 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그 보강인데 토요일날 보강인데 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까지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